검은 머리카락은 우리 종의 진화에 책임이 있습니다. 20만 년 전 아프리카 정글을 땀에 젖은 채로 걸으며 찌는 태양 아래 멀리서 굶주린 짐승을 보세요. 무기도 없고 부족과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머리에서 반사되는 한 줄기의 빛이 당신의 위치를 드러내어 포식자의 표적이 되고 만다. 하지만 어떤 마을 사람은 그 원시 호랑이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건 그의 힘이나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머리카락 색깔 덕분에 덤불 속에 위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검은 머리가 처음 해결한 거야. 그 적대적인 환경에서는 머리카락 색깔 같은 간단한 것조차도 죽음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색은 빛을 반사하기보다는 흡수하는 어두운 색소인 유멜라닌의 가장 높은 농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무엇일까요? 빛을 흡수하고 반사를 피하고 당신을 정글 한가운데에서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섬광을 제거하십시오. 밝은 색이 태양광을 반사하는 동안 검은색은 태양광을 붙잡아 당신의 위치를 드러낼 수 있는 반짝임을 피합니다. 이들은 다른 색보다 강한 빛에 더 잘 대비되어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유형의 머리카락은 천을 더 높이지 않고 미세한 텍스처의 양산처럼 작용했습니다. 아프리카 초기 공동체에서는 두피가 강렬한 태양 노출로부터 보호받아야 했으며 짙고 두꺼운 머리카락이 열을 차단하는 적응형 절연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초기 인간 집단은 처음에 이 유형의 머리카락을 개발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75% 이상이 이 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인 머리카락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적응 지능의 흔적입니다. 희귀성과 관련이 없더라도 인간의 기본 유전자 코드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것은 돌연변이도 희귀성도 아닙니다. 인간의 출발점과 끊임없이 연결됩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을 볼 때 단순한 색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빙하기, 이주, 사막을 견뎌낸 유전적 서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처음부터 조용히 존재해온 머리카락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상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에서 검은 머리카락은 보이지 않지만 수천 년 동안 가장 기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보더라도 검은 머리카락은 두드러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필요할 때 자신을 숨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금발머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었다. 너무 눈에 띄고 너무 밝으며 아프리카 사반에서는 아무 이점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기 있다. 그것은 따뜻한 기후나 야자수 사이에서가 아니라 훨씬 북쪽, 태양이 거의 떠오르지 않고 모든 빛이 소중한 곳에서 생겨났습니다. 발트해와 시베리아 사이 어딘가에서 약 11,000년 전 유전자 돌연변이가 예상치 못한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멜라닌 생산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결과는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신체는 생존하기 위해 비타민 D가 필요했지만 밝은 피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생물학적 해결책으로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MC1R 유전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돌연변이는 몸이 어두운 색소를 변환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창백한 금발에서 거의 흰색에 이르는 변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낮이 짧고 빛이 드문 지역에서는 이 돌연변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자외선을 흡수하고 뼈 발달, 임신 및 신생아 생존에 중요한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화적 이점은 생물학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그룹 내에서 금발은 극단적인 시각적 표식이 되었으며 이는 어두운 색조 사이에서 즉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초기 유럽 정착지에서는 희귀성이 매력이 성적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금발은 젊음, 다산 또는 신성을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여러 게르만 문화에서는 신들이 태양색 머리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2%만이 자연적으로 금발을 가지고 있지만 그 존재는 미디어, 예술, 신화에서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금발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변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어두워지고 부서지기 쉬워지며 윤기를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발은 지구상에서 가장 모방되는 특징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극한 조건에서 내구성이 없고 눈에 띄지 않으며 기능적이지 않지만 역사의 어느 순간에는 눈에 띄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장이나 보호의 관점에서 거의 쓸모없었던 이 단순한 돌연변이는
인간 진화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금발 머리는 많은 경우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오세아니아, 멜라네시아 또는 남미의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금발로 태어나 자라면서 이를 잃는 인구가 존재합니다. 이 현상은 어린이를 작은 그룹에서 더 잘 보이게 하고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매력의 메커니즘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역할이 완료되면 신체는 이를 더 기능적인 색상으로 대체합니다. 마치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금발이 인간이 가장 연약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져. 밝은 갈색 머리는 추위나 식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때문에 생겼습니다. 수천 년 동안 검은 머리카락은 표준이었습니다. 햇빛을 흡수하고 움직임을 숨기며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8,000년 전의 유럽, 작은 정착촌을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이 비슷하게 생긴 고립된 소규모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같은 피부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머리카락 색이 조금 다릅니다. 갈색의 금빛이 도는 머리카락을 가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호기심이라는 새로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진화 과정에서는 호기심이 필요에 못지않게 강력할 수 있습니다. 갈색 머리카락은 멜라닌 수치가 검은색 또는 짙은 갈색보다 약간 낮아지지만 금발이 될 정도로 충분히 낮아지지는 않을 때 나타납니다. 중간 지역이며 바로 그 때문에 온대 지역에서 특히 흔하게 되었습니다. 햇빛으로부터 보호와 시각적 다양성을 균형 있게 제공했습니다. 모든 열을 흡수하기에는 너무 어둡지 않고 노출될 만큼 밝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밝은 갈색 머리카락이 유전적으로 단순한 돌연변이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는 다시 성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부드러운 톤은 젊음, 건강 및 신뢰를 주는 친근함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주목을 끌었고 그래서 매력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이 그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 아래서는 이 색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햇볕 아래 황금빛, 그늘에서는 회색빛, 특정 전구 아래서는 캐러멜빛, 고정되거나 평평하지 않고 결코 완전하게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 애매한 신호입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이점입니다. 빨간 머리는 일반적이지도 기능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색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발생했습니다. 약 8만 년 전 조용한 돌연변이가 MC1 알라 유전자를 변경했고 그 결과 다른 어떤 인간도 본 적이 없는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빨간 머리카락, 구리색도 아니고 붉은 갈색도 아니에요. 자연적인 불의 색입니다. 위장도 안 되고 햇빛 보호도 안 되고 눈에 띄지 않는 색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생존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빨간 머리카락은 모순입니다. 어두운 색소인 유멜라닌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고 적갈색을 띠게 하는 버멜라닌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태양빛, 열, 손상에 매우 민감하게 만듭니다. 빨간 머리 사람들은 피부가 더 쉽게 타고 통증을 다르게 느끼며 심지어 수술에서 더 많은 마취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모는 수천 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때로 이상함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 북부의 작은 공동체에서는 어두운 머리카락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붉은색이 시각적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주의를 끌고 주인은 매력을 끌어내며 결국 성적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설이 빨리 나타났습니다. 빨간 머리 사람들은 마법사, 예언자, 신성한 피의 소유자로 불렸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초자연적인 힘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중해 문화에서는 운이 나쁘거나 성격이 나쁘다고 했지만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특이점으로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이것은 자연 선택과 성 선택이 함께 진행되더라도 항상 예외가 있다는 분명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 큰 뿔을 가진 엘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단 1%만이 자연적인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작은 숫자 뒤에는 저항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색깔은 보호하지 않고 위장하지 않으며 거의 모든 환경에서 삶을 쉽게 하지 않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기 백발은 수정되지 않은 실수였다. 그것은 노쇠나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시기상조해 온 생물학적 경고였다.
어떤 사람들은 30살 전에, 심지어 20살 때부터 머리카락의 색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지거나 질감이 변하지 않으며 단지 하얗게 변할 뿐입니다. 수년 동안 과학은 이것을 신체의 작은 결함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진화는 결과 없는 실수를 남기지 않습니다. 조기 백발 현상의 원인은 겉보기에는 단순합니다. 모낭에서 멜라닌을 생성하는 세포인 멜라닌 세포가 기능을 멈춥니다. 색소가 사라지면 머리카락은 검은색, 갈색, 금발이 아닌 흰색으로 나옵니다.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염색할 것이 없는 머리카락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언제,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기 백발과 과도한 면역 체계, 산화 스트레스 저항성, 일부 경우에는 더 긴 유전적 수명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자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고대에는 젊은 사람이 백발을 하고 있는 것이 드물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조적인 모습, 젊은 얼굴과 늙은 머리카락은 즉각적인 존경과 두려움 또는 신화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문화권에서 젊은 사람들의 흰 머리는 조숙한 지혜, 영적 연결 또는 유전적 특이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들이 뭔가를 미리 보았다고 말했고, 특정 샤머니즘 전통에서는 영혼이 그들의 외적 노화를 가속화하여 그들을 안내자로 표시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조기 백발은 스트레스, 영양 결핍, 유전적 요인과 더 관련이 있지만 사회적 영향은 여전히 같습니다. 이는 주목을 끌고 기대를 깨며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앞서 나가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는 사람을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은색이나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흰색도 회색도 금발도 아닙니다. 진짜 은색입니다. 빛이 그것을 통과할 때 그것은 금속처럼 보입니다. 이 극히 드문 현상은 나이 때문도 아니고 백색증 때문도 아닙니다. 이는 머리카락의 색소양이 너무 적고 불균형할 때 발생하여 머리카락 섬유가 빛을 마치 광택이 나는 표면처럼 반사할 때 발생합니다. 결과는 차갑고 밝으며 완전히 비정상적인 톤으로 마치 머리카락이 온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유전자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나타나지만 완전히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 증상은 피부, 머리카락 및 눈의 색소 침착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질환인 와덴버그 증후군과 연관되어 있으며 출생 시부터 청력 손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은발, 서로 다른 색의 눈, 또는 더 밝은 피부를 가진 채 태어날 수 있지만 모든 은발의 경우가 이 증후군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널리 알려진 예로는 세네갈 모델 쿠디아 디오프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은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으나 어떠한 질병도 앓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그녀의 이미지가 충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두운 피부에서 전통적인 머리 색깔의 표현을 깨뜨렸기 때문에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머리카락은 빛을 반사하여 특정 각도에서는 메탈릭 블루, 보라색 또는 차가운 흰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사이의 그 모순 때문에 뇌는 보고 있는 것을 분류할 수 없다. 시골 지역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지각 능력의 증가, 두세계의 시야, 심지어는 가족의 저주로 여겼다. 일본에서는 여우 영혼과 관련되어 있었고 일부 원주민 부족에서는 일식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용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 촬영되고 찾고 모방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눈에 띄지 않으려는 진화적 사고입니다. 주황색 머리카락은 결정되지 않은 색입니다. 빨간 머리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를 그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 머리카락을 묘사할 때마다 변하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겨울에는 구리처럼 보입니다. 여름에는 오래된 금입니다. 그늘에서는 붉은색입니다. 거의 핑크빛 전구 아래. 그게 오렌지색이에요. 마치 변이 중간 단계 같은 색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색조는 미적 그라데이션도 아니고 무작위 혼합도 아니에요. 매우 적은 양의 유멜라닌, 금발과 적당량의 퍼멜라닌, 빨간 머리의 조합으로 일반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비율로 결합된 매우 정확한 색소 조합의 결과입니다. 유전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기능적 이상으로 매우 드물어 지구상의 일부 지역에서는 단 한 건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러한 머리카락은 그것을 본 문화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와 영국 제도에서는 그것을 착용한 사람들이 안개 속에 녹아들어 마치 기후의 일부처럼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농촌에서는 그들에게 행운이나 오래된 혈통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작은 비율만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톤을 가진 사람들은 열에 더 민감한 경향이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극한의 추위에 대한 피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색상이 아니라 신체가 온도와 빛을 처리하는 방법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밝은 주황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의 기록된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카락은 나이가 들면서 어두워졌다가 노년에 다시 밝아지는데 이는 마치 신체가 몇십 년의 침묵 후에 그것을 기억하고 재활성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전학이 만들어낸 가장 이상한 색 중 하나가 됩니다. 줄무늬가 있는 머리카락. 염색하지 않고도 머리에 두 가지 색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보면 반사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머리카락이 명암이 교차하는 띠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각 가닥에 현미경선을 그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자르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다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머리카락의 줄기 내에 현미경적 공기, 방울이 있을 때 발생하며 이를 필리 안눌라티라고 부릅니다. 이 공기 방울들은 빛을 산란시키고 보는 각도에 따라 변하는 고리 또는 줄무늬의 시각적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외부의 착시 효과가 아니라 머리카락 내부에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머리카락이 일부 부분에서 비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것이 보통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각 가닥이 빛과 그림자로 이루어진 유전적인 이진 코드처럼 보입니다. 병력에서 매우 드문 양성 유전 질환으로 간주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조명이나 직사광선 아래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모릅니다. 패턴이 너무 뚜렷하여 머리카락이 생물학적 광섬유처럼 간헐적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문서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것은 축복, 마법의 결함 또는 심지어 고귀한 혈통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과학이 그것을 신화에서 벗어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왜 그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해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헤테로크로미아 카필라리스, 이것은 빛에 따라 변하는 머리카락이 아니며 불안정한 색소로 인한 착시나 환상이 아닙니다. 또한 미세한 밴드를 가진 머리카락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모발 이색증은 다릅니다. 두피의 일부가 다른 색으로 자라는 현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두운 머리카락 사이에 밝은 부분이 있는 정도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머리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은 금발이고 다른 쪽은 검은색이며 중간에 부드러운 전환이 없습니다. 이 현상은 두피의 다른 부분에서 멜라닌이 고르지 않게 생성될 때 발생합니다. 결과, 태어날 때부터 뚜렷하게 보이는 다양한 색의 자연스러운 머리카락, 어떤 경우에는 갈색 바다 속에서 더 밝은 줄무늬가 미묘하게 보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강렬합니다. 반은 금발이고 반은 검은색인 머리, 또는 어두운 머리 위에 하얀 띠가 마치 빛의 흉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자르든 다시 자라면 똑같습니다. 이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유전적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볼디즘이나 키메라리즘과 같이 서로 다른 유전 코드를 가진 두 세포 라인이 한 사람에게 공존하는 경우입니다. 즉 하나의 머리에 두 가지 다른 색 코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부 변이는 비란덴볼과 같은 희귀 증후군과 관련이 있으며 이 증후군은 서로 다른 색의 눈이나 선천적 청각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질성 모발색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건강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중문화가 이 특징을 비정상의 상징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등장인물부터 이 현상에 대한 시각적 헌사인 이색 가발을 쓴 아티스트 시야까지 역사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 표시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약속, 벌 또는 다른 몸의 기억. 오늘날 우리는 과정을 더 잘 이해하지만 왜 특정 유전자들이 머리를 그렇게 다른 영역으로 나누는지는 여전히 신비입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지원하려면 구독하고 이 다른 매우 흥미로운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비디오는 여러분이 사랑할 것입니다.